새벽,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깨어난다. 고인돌이다. 3000여 년 전 청동기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우리 곁을 지켜준 조상들의 돌무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인돌 유적지를 찾았다. 머나먼 세월의 강을 건너 21세기를 살아가는 후손들이 옛 선조들이 들려주는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고창 고인돌 박물관. 코로나가 한풀 꺾이자 평일인데도 이곳을 찾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고창을 상징하는 모로모로 캐릭터를 앞세운 열차가 1시간 간격으로 방문객들을 고인돌 유적지로 실어 나른다. 옛날 굉장히 번성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았을 것 같고 하나의 커다란 국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는 고인돌을 비롯해 다양한 종류의 거성 문화가 존재한다. 인류는 왜 이처럼 다양한 거석 기념물을 축조한 것일까? 돌이 갖고 있는 영속성이죠. 그런 거대한 고인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영원 불변하다는 그런 상징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러한 거석 큰 돌을 채취를 해서 축조를 하는 것은 사회 통합이나 아니면 영역의 표시라는 당시로선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거석 기념을 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석 문화, 즉 석조 건축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인돌이다. 세계에는 7만여 개의 고인돌이 분포돼 있는데 이 중 한반도에 4만 기가 남아있다. 청동기, 한반도는 말 그대로 고인돌 왕국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를 하고 또 석검이라는 독특한 부장 유물이 또 돋보이고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규모를 가진 그런 고인돌 문화는 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의 고인돌 중 북쪽에 10,000기, 남쪽에 30,000기가 분포하는데 이 중 호남 지역에 약 20,000기의 고인돌이 있다. 그렇다면 특정 지역에 이토록 많은 고인돌이 분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약 8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에 격렬한 화산 폭발이 있었고 그 결과 대규모의 화산암체가 특히 호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이다. 고인돌이 있는 곳은 다 응해암지대입니다. 응해암은 화산이 폭발적으로 터졌다가 빠르게 쌓여서 된 암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퇴적암처럼 보다는 두꺼운 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뜯어냈을 때 큰 돌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무등산권 지질대, 전북 서해안권 지질대가 대표적인 화산암체 지질대인데 그 권역 안에 한국의 대표적인 고인돌 유적지들이 자리한다. 네, 저희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에는 선운산 화산암체와 부안군 화산암체 그리고 각종 퇴적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국 저수지의 모습이고 이 부분이 고인돌군의 모습입니다. 지난 2000년 12월 유네스코는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한국 고인돌만의 특별한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우리만의 이제 문화유산이 아니고 세계인이 함께하는 그런 문화유산으로 됐다는 것이죠. 만약에 훼손 위기에 처하면은 세계적으로 그 기금을 모금해서 그걸 보존하고. 전북 고창군 도산리, 중림리,
상감리 일대 성틀봉과 중봉 사이 1.8km 구간에 자리 잡은 고창 고인돌 유적지. 열져 서 있는 고인돌 군 앞에는 너른 평야가 펼쳐져 있다. 고창천이 들녘을 가로지르며 서해로 흘러든다. 마을을 이뤄 농사짓기에 더없이 좋은 지형이다. 고인돌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식량을 수급할 수 있는 농경 생활이어야 하고요. 그러한 농경 생활을 배경으로 한 정착 생활이 고인돌 축조의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는 447기 이상의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과 잔존물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단일 군집으론 세계 최대 규모이다. 한국 고인돌은 크게 탁자식, 기반식, 개석식 고인돌이 있고 그 고인돌 형식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한반도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고인돌 형식의 변이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창의 고인돌은 어떤 한반도의 어떤 청동시대 고인돌 축조 전통의 다양성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문화유산입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모두 6개 코스로 나눠지는데 가장 동쪽에 위치한 1코스. 탁자식, 화덕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식과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하자면 고인돌의 표본실이다. 1코스 맨 왼쪽 구릉에 자리 잡은 고인돌군. 현재 이곳에서는 몇몇 고인돌에 대한 보존 처리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또 최근에는 산성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이제 고인돌이 더 풍화가 되고 환경이 안 좋아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안 좋은 보존 상태를 보이는 고인돌 3개에 대해서 보존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존 처리 중인 이 고인돌이 1코스에서는 유일한 탁자식 고인돌이다. 생김새가 탁자를 닮았다고 이름 붙여졌다. 이 앞에 보시는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인데요. 흔히 저희가 보던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과는 형태가 다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석이 되게 크고 조금 뚱뚱합니다. 밑에 지석은 일반 탁자식 고인돌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얇고 기다란 판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남방식 고인돌의 상석과 북방식 고인돌의 지석이 지금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고인돌은 애틋한 사연을 품고 있는데 북남 남녀 전설이다. 먼 옛날 강화도에 사는 군장의 아들이 전쟁에 패해 배를 타고 내려와 이곳 군장의 딸과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아버지가 끝내 두 사람의 결혼에 반대하자 낙심한 처녀가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다. 군장은 죽은 딸을 위해 북쪽의 탁자식 고인돌 받침대 위에 남쪽에 두터운 덮개돌을 얹어 이와 같은 고인돌을 만들어 두 사람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인정했다고 한다. 이런 사연 때문인지 이 고인돌엔 군장 고인돌이란 별명이 붙어 있다. 이곳의 또 다른 자랑, 바둑판식 고인돌. 4개의 다리가 평평한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모양이 기반, 즉 바둑판을 연상시킨다. 특이한 건 이 바닥분에 이제 받침돌에 있습니다. 흔히 지석이라고 불리는 받침돌인데요. 보시면은 주형 지석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받침돌보다 훨씬 크고 긴 형태의 받침돌이 받쳐져 있습니다. 이 받침돌로 인해서 일반적인 기반식 고인돌보다 상석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살펴보자.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불리는 탁자식의 경우 먼저 받침돌을 구덩이에 세우고 그 위에 흙을 쌓는다. 밧줄과 지렛대를 이용해 덮개돌을 끌어올려 받침대 위에 놓는다. 쌓은 흙을 파낸 후 지상의 무덤방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판으로 사면을 막으면
탁자식 고인돌이 완성된다. 바둑판식은 지하에 돌로 된 무덤방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한 다음 돌로 덮는다. 받침돌을 세우고 그 위에 육중한 덮개돌을 얹어 완성한다. 개석식은 돌로 지하 무덤방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한다. 귀임돌 없이 바로 덮개돌을 올린다. 뚜껑식 고인돌이라고도 불리는 개석식 고인돌이 탁자식이나 바둑판식 고인돌과 다른 점은 무덤방과 귀임돌의 유무에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은 약 60%가 개석식인데 도굴이 어려운 개석식 고인돌에서 부장품이 주로 발견된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 제2코스에는 바둑판식, 개석식, 지상 석곽식 등 모두 40여 개의 고인돌이 분포한다. 언덕 맨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크기의 바둑판식 고인돌. 산적들에게 식량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인돌 밑에 곡식을 숨겨놨다고 해서 뒤주바위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 고인돌은 한때 창고로 쓰이기도 했다. 비료도 넣어놓고 농기구 삽이나 갱이나 뭐 이런 거 넣어놓으셔가지고 하셨기도 하고요. 80년대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곳에다가 또 오리를 키우셨다는 소리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코스에서 가장 많은 이야깃거리를 품고 있는 고인돌은 단연 두꺼비 고인돌이다. 마치 웅크렸다 도약하려는 두꺼비처럼 보인다. 두꺼비 고인돌은 재해 고인돌이라는 별칭도 함께 갖고 있다. 지난 2003년 태풍 루사로 무너질 위기에 있던 이 고인돌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55편의 무문 토기편과 홍도편 한 점이 출토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이 고인돌에서 8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무덤방이 발견됐는데 이곳에서 완전한 형태의 점토 대토기 한 점이 출토되기도 했다. 원형 점토개 토기는 청동기 시대를 넘어서서 초기 철기 시대에 주로 출토되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창 고인돌 유적이 청동기 시대뿐만 아니라 늦은 시기에 원형 점토대 토기 시대까지도 축조가 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 이 코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들을 만날 수 있다. 지상 석곽식 고인돌도 그중 하나다. 탁자 모양을 한 탁자식과 바둑판 모양을 한 바둑판식 겐돌을 섞어서 만든 고인돌이 지상 석곽식이고, 지상이라 하면 무덤방이 땅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툼한 덮개돌이 초가지붕을 닮았다. 이처럼 변형된 탁자식, 변형된 바둑판식 고인돌이 고창 지역에 다수 분포되어 있다고 해서 이들 고인돌들을 고창식 고인돌이라고도 부른다. This is amazing. We've never seen anything so large, or so many dolmens in such a large space. Never so many all together. This is just amazing. 제3코스는 성틀봉과 중봉 사이 계곡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형성된 곡간지로 한때 계단식 논과 밭이 있던 곳이다. 고창 고인돌 유적의 중심지이자 밀집 분포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모두 128기가 분포돼 있다. 탁 트인 공간에 특이한 모양의 크고 작은 고인돌들이 능선을 따라 군집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시원하다. 제4코스에는 총 41개의 고인돌이 자리하고 있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는 모두 23개의 크고 작은 채석장이 있는데 4코스
해발 85m에 자리한 성틀봉 채석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 지금도 채석장 곳곳에는 암석을 채취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상석을 떼어내고 난 흔적인데요. 보세요. 우리가 칼로 물을 베듯이 단면이 깨끗하게 떨어졌죠. 변변한 도구도 없었을 3000년 전에 그 큰 돌들을 어떻게 떼어냈을까? 먼저 바위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은 후 마른 나무를 박고 물을 뿌린다. 그러면 나무가 서서히 팽창하면서 바위가 저절로 쪼개지는 이런 방식을 통해 필요한 석재를 얻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 너머에 있는 운곡 습지. 이곳엔 엄청난 크기의 고인돌이 서 있다. 이 상석은요. 300톤짜리 세계에서 제일로 큰 상석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끌 수 있는 게 150kg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 동원이 됐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작게는 수십 톤, 크게는 수백 톤에 이르는 이런 고인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추측해보자면 통나무를 레일처럼 깔고 Y자형 나무를 얹는다. 떼어낸 돌을 그 위에 올리고 줄로 단단히 묶은 후 통나무를 앞으로 계속 옮기며 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옮겨온 돌로 지금의 고인돌들이 축조됐을 것이다. 고창 고인돌 유적지에서 가장 많은 수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 5코스. 현대식 분묘를 감싸듯 빙 둘러선 고인돌들이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곳에는 총 181개의 고인돌이 4개의 군집을 이루며 열을 지어 분포돼 있다. 상석 무게만 96톤에 이르는 거대한 고인돌이 맨 윗자리를 차지한 채 마치 발 아래 묘역과 고인돌들을 호령하는 듯 보인다. 고인돌은 대체로 선사시대 무덤으로 알고 있으나 이 고인돌은 공동 무덤을 상징하는 묘표석 또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도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범선 고인돌, 디딜방아 고인돌, 자유분방한 형태의 고인돌 등 특이한 모양의 고인돌들로 가득하다. 여기 보이는 고인돌은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죠. 저기 아래를 보시면은 디딜방아 찢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 고인돌을 디딜방아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제6코스는 고인돌 박물관에서 약 1km 떨어진 도산리 마을 언덕 위에 위치해 있다. 탁자식 1기, 바둑판식 2기, 개석식 2기 등 모두 5기의 고인돌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가장 큰 자랑은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탁자식 고인돌이다. 강화 고인돌 유적에도 북방식 고인돌이 많이 분포가 하는데 이제 저희 고창 고인돌 유적에 있는 유코스 도산리 고인돌이 그런 북방식 고인돌로 불리는 탁자식 고인돌의 가장 남쪽 한계선인 점도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고인돌은 한때 할머니 집 마당 장독대와 함께 있었다고 해서 장독대 고인돌이라는 정겨운 이름을 함께 갖고 있기도 하다. 도산리 고인돌에는 지금도 채석과 이동, 축조의 흔적이 암석 표면에 그대로 남아있다. 길다랗고 깊게 나 있는 홈을 통해서 이 홈에 밧줄을 넣어서 이제 쉽게 이동해 올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덮개돌과 받침돌 사이에 박아놓은 쐐기돌도 보인다. 이런 쐐기돌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런 도산리 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의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특이하면서도 완벽한 모양의 고인돌이 다 그렇듯 이 고인돌에도 전설 같은 이야기가 깃들어 있는데 망북대 전설이다.
도산리에서 태어난 송대장이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참전한다. 적을 쫓아 북상하던 송대장은 중국과 굴욕적인 화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와 이 고인돌을 앞에 두고 평생토록 망북통백, 북쪽을 향해 통곡하며 절을 했다는 것이 전설의 줄거리다. 강화 고인돌은 고려산 기슭 부근리, 삼거리, 오상리, 고천리 등지에 150여 개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돼 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이 탁자식 고인돌이다. 부근리 고인돌 공원 중심에 우뚝 서 있는 탁자식 고인돌.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고인돌 중 하나다. 받침돌을 합한 총 무게는 75톤으로 남한에서 가장 큰 탁자식 고인돌이다. 마금돌 2개는 사라지고 없다. 53톤의 덮개돌을 떠받치고 있는 받침돌이 30도 정도 기울어 있지만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거 세울 때 바로 밑에는 잔돌을 다 깨워서 다져서 그래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고인돌입니다. 부근리 점골 고인돌. 규모는 작지만 완벽한 탁자식 고인돌의 모습이다. 타원형의 흑은모 화강암 재질 덮개돌과 위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받침돌. 청동기 후기에 전형적인 탁자식 고인돌의 형태를 보여준다. 고려산 서쪽 해발 76m에 위치한 오상리 고인돌 군에는 크고 작은 고인돌 12기가 밀집해 있다.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볼 때 한 부족의 가족묘나 2차 쇄골묘로 추정된다. 한쪽에 아주 작은 크기의 탁자식 고인돌도 보인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아이를 위한 무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네요. 다른 곳은 이것보다 훨씬 크니까. 지난 2000년 발굴조사 결과 이곳 오상리 고인돌군에서 반달 돌칼, 민무늬 토기, 화살촉 등 여러 종류의 부장품이 출토됐다. 그 중에는 옥 제품도 있었다. 강화도에서는 옥이 생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옥이 이곳에 묻혀 있다는 것은 다른 지방하고 서로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고려산 정상에서 낙조봉으로 이어지는 해발 350m 능선에 자리 잡은 고천리 고인돌군. 국내 최고 높이 위치한 고인돌군이다. 탁자식과 개석식 고인돌 20여 기가 혼재해 있다. 부근리에 자리한 강화 역사박물관.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 고인돌 출토 유물 등 강화 지역의 빛나는 역사와 문화를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순 고인돌 유적은 도곡면 효산리와 춘향면 대신리를 잇는 약 4km 길이의 보검제와 근처 계곡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의 특징은 좁은 지역 안에 600여 개의 고인돌이 집중 분포돼 있을 뿐 아니라 당시의 자연 환경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다는 점이다. 노출되어 논밭 사이에 있었으면은 거의 훼손되실 텐데 그러한 이제 숲속에 있어서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존될 수 있는 이유죠. 더불어 채석장이 여러 곳에서 발견돼 고인돌의 채석과 축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화순 고인돌 유적의 또 다른 특징이다. 감태바위 고인돌군 상단에 자리 잡은 채석장.
돌을 떼어내면서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덮개돌을 채석했음직한 결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보입니다. 여기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데 요거를 채석을 했다면 이 두께로 봤을 때 고인돌 덮개돌 크기에 가장 알맞은 그런 두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덮개돌로 사용하기 위해 떼어낸 듯한 거대한 암석. 무슨 이유에선지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는 감태바위 고인돌군, 관청바위 고인돌군 등 모두 5개의 모둠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 분포된 고인돌은 대부분이 바둑판식이나 개석식 고인돌인데 드물게 탁자식으로 보이는 고인돌도 발견된다. 다른 그 기반식 고인돌 같은 경우는 여기 몇 개의 고인돌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덮개돌을 놓는데 요거는 양쪽에 판석을 깊이 묻고 그 위에 덮개돌을 덮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탁자식 고인돌로 보고 있습니다. 판석 모양의 받침돌, 둥글고 두터운 덮개돌로 봐서 변형된 탁자식 고인돌로 분류할 수 있겠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 한가운데 자리 잡은 핑매바위 고인돌. 한때 전국에서 가장 큰 고인돌로 알려지기도 했다. 200톤을 끌을 수 있는 인원이라면 2,000명이 아마 소요가 될 겁니다. 2,000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그런 세력이 이 주변에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덮개돌 하부에 받쳐진 받침돌로 볼 때 바둑판식 고인돌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핑매바위는 크기나 위치를 감안한다면 무덤보다는 제단이나 표지석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핑매바위 고인돌에도 전설이 깃들어 있다. 마구 할머니가 화순 운주사에서 천불천탑을 조성한다는 소식을 듣고 행주치마에 큰 돌을 쌓아 옮기던 중 천불천탑이 이미 완성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던져버린 돌이 바로 핑매바위라는 것이다. 핑매란 돌을 던진다는 뜻의 지역 방언인데 핑매바위 상단에 있는 구멍에 돌을 던져 넣으면 남녀의 혼인, 출산과 관련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 때문인지 누군가가 던져 넣은 돌이 바위 위에 수북하다. 보성 원님이 임시 청사를 열고 백성들의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관청바위 전설, 군장바위 전설, 그리고 감투를 연상시킨다는 감퇴바위, 반달을 빼닮은 달바위, 디딜방아 고인돌, 범선고인돌 등 한국의 고인돌에는 다양한 전설이 깃들어 있고 또한 생김새와 딱 어울리는 별명이 붙어 있다. 긴 시간 동안 거기에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록, 생각들이 전설과 이야기로 담겨졌을 겁니다. 그 고인돌도 넓적하게 평평하면 마당처럼 생겼네, 마당바위. 덕석처럼 생겼네, 덕석바위. 마치 우리가 빈대떡처럼 생겼네, 떡바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불렀던 것이고요. 화순 고인돌 유적지에 있는 고인돌 발굴지 보호각. 1999년 대신리 고인돌군을 발굴 조사한 다음 무덤방 35기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보호각을 세웠다. 덮개돌은 보호각 옆에 따로 전시하고 있다. 청동기의 다양한 묘제와 출토품을 이곳 발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 보면은 여러 개의 무덤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덮개돌이 덮여 있다면 대부분은 개석식 고인돌이 될 거고요. 가운데 있는 이곳은 기반식 고인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한 묘역에 2개의 무덤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아마 부자가 아니라 또는 부부간 이렇게 혈연 관계의 묘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때 출토된 목탄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곳 고인돌들이 2800년에서 2500년 전에 조성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각 무덤방에는 붉은 간토기, 무문토기, 가락바퀴, 석촉, 석검 등 다양한 출토 유물들도 함께 전시돼 있다. 이 가락바퀴는 조그만 돌판에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 실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도구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돌리면 실이 꽈지겠죠. 3000여 년 전 삶을 영위해가던 조상들의 지혜가 놀랍다. 화순 고인돌 유적지는 고인돌 산사체험장과 세계 거석 테마파크도 함께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이 거석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인돌 마을로 유명한 화순 벽송리 마을. 수백 년 된 당산나무와 20여 개의 고인돌이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다. 오랜 세월 이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쉼터이자 사랑방 역할을 해왔다. 야,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이런 데 와서 막 시원하게 놀고 또 호박 같은 거, 꼬치 같은 것도 이런 데다 널었어. 당산나무는 수명을 다하고 있지만 고인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고창 평지리 마을. 수령 250년의 느티나무와 집채만한 크기의 고인돌이 방문객을 맞는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고인돌과 노거수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고인돌 받침돌과 덮개돌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 갬들하고 이 덮개들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게? 이 나무 뿌리가 커가면서 이 큰 돌이 밀려난 거예요. 그 무거운 덮개돌을 밀어내는 나무의 생명력이 놀랍다. 그런데 밀려난 고인돌 덮개돌에는 여러 개의 다시 말해 구멍 또는 성혈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구멍이 선사시대 선조들이 절대자에게 무언가를 기원하면서 새긴 것으로 믿고 있다. 성혈이나 구문, 고인돌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강화 삼거리 고인돌군. 이곳에도 북두칠성 모양의 성혈이 새겨진 고인돌이 있다. 선사인들이 태어났을 때 내 운명은 이 별자리가 정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밤하늘의 별자리를 인간이 사는 세상 속으로 옮겨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성혈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별자리가 어느 시기에 떠오르는지 정확히 분석이 가능해야 그 당시에 씨도 뿌리고 그다음에 모도 심고 이러한 과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고창 고인돌 박물관 건너편 고인돌 유적지 입구에 자리 잡은 부기 매산마을. 도산리, 중림리, 상감리 일대의 고인돌이 2000년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그 자리에 고인돌 공원이 들어서면서 마을 주민들이 옮겨와 새로 일군 삶터다. 김성수, 류재근 두 어르신이 옛 고향을 찾았다. 유적지 2코스, 옛 매산마을이다. 집터는 온데간데 없어졌지만 어릴 적 아버지께서 심은 감나무에 올해도 어김없이 홍시가 주렁주렁 열렸다. 전복들 힘까지 딱 빼서 잡아. 가라. 담벼락 역할을 해줬던 고인돌도 옛 모습 그대로다.
100여 년 이곳에 터를 잡고 살면서 함께했던 고인돌은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겐 쓸모없고 성가신 돌덩어리일 뿐이었다. 아주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 돌 때문에 원수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 그 서로 갈다 보면 이 바위 때문에 못 가라 거기를. 그런 게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평이라도 더 심어 먹어야 하는데 그걸 못 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함께 지내다 보면 정도 드는 법. 고인돌에 얽힌 아름다운 추억도 있다. 고구마 순을 따서 삶아서 여기다 널어서 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 9월 달쯤 되면은 낮에 이렇게 햇빛에 달궈진 바위가 여기 올라와서 누워 있으면 따뜻해요, 등이. 이 마을 주민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인돌의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1965년 국립박물관이 상감리 고인돌 세기를 발굴해낸 것을 시작으로 1991년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가 중림리 지성묘군에서 16개의 고인돌을 발굴한다. 발굴을 했으면은 지하에서 무슨 유물이 출토돼야 하는데 유물이 하나도 출토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척곽 속에 있는 흙을 채취를 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의뢰해보자. 그래서 그걸 중앙문화재연구소에다가 성분을 의뢰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70%가 칼슘 성분이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덤이구나. 고창을 비롯해 국내 여러 지역에서 고인돌이 속속 발견되고 한국 고인돌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고인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98년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자 세계군에서는 최종 등재를 위한 막바지 노력을 기울인다. 2000년 12월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이 마침내 연속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된다. 세계유산 등재와 함께 2004년부터 주민 이주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한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고인돌에 대한 관심, 가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사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뭐 물론 환영하고 그랬지만 또 이주해라고 하니까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뭐 평화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논밭에 일하는 데까지 쫓아가서 얘기하면서 사실 토지 매입 완료를 했었습니다. 건 1년 동안 여기서 살다시피 했어요. 솔직한 군청에가 출근 도장 찍고 나서 밤에는 가서 내 업무 보고 낮에는 여기 가서 있고. 2008년 7월 고인돌 공원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고 같은 해 9월 국내 유일의 고인돌 전문 박물관인 고창 고인돌 박물관이 문을 연다. 고인돌 박물관에서는 청동기의 각종 유물, 선사인들의 생활상, 국내외 고인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실물처럼 제작된 각종 디오라마와 다양한 영상물들은 고인돌의 이모저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터치 모니터 게임, 인터랙티브 체험존은 어른아이 알 것 없이 즐기면서 배우는 공간으로 특히 인기가 높다. 진짜 고인돌을 보는 것 같아서 생생하고 재밌어요. 네,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여기 고인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잘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여기 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도 가보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2011년 5월 발간된 세계적인 여행 잡지 미슐랭 가이드 한국편에 고창 고인돌 박물관이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받기도 했다. 네, 별 하나는 흥미로운 관광지라는 뜻이고요. 2개는 추천하는 관광지. 우리 고창 고인돌 박물관이 받은 별 3개는
세계인들이 반드시 가야 될 관광지라는 뜻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창 고인돌 박물관의 가치를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2016년엔 고창 고인돌 유적지 입구에 중림 선사마을이 들어선다. 3000년 전 청동기인들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꾸며놓았다. 마을 한켠엔 실내 체험 공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 야외 체험장에선 어린이들의 체험 활동이 한창이다. 저희 조상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걸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 조상들이 이런 슬기를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알고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 거를 친구들이 이제 배웠으면 좋겠어요. 2020년 고인돌 박물관이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위임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박물관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됐다. 이제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 중인 비격 진천뇌 등 고창 지역에서 출토된 다양한 유물들을 자체 전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예, 고창 고인돌군은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고인돌 유적지나 박물관에서 쌓아온 조사, 연구 활동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유적지가 원형으로 보존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할 것이며 새롭게는 첨단의 기술이나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미디어 쇼, 특별 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기대되는 박물관, 유적지가 될 것입니다. 별빛 총총한 가을밤. 적막하던 고인돌 유적지에 돌연 활기가 돈다. 올해로 3번째 맞는 야행 프로그램이 고인돌 유적지와 선사체험마을 일대에서 펼쳐졌다. 여기에는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록이 돼서 사람이 없어요. 여기요? 사람이 없고 고인돌에 얽힌 역사와 전설을 연극으로 풀어내고 청동기 선사인들의 삶의 모습도 들여다본다. 이 갈대와우새는 길이가 길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부르머죠. 수혈식 땅을 바닥에서 수혈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사초롱을 앞세운 무둠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고인돌 유적 탐방에 나선다. 이것은 바로 개석시계입니다. 여기는 뱀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덤방이 지하입니다. 지하에 무덤방을 만들고 밤에 보는 고인돌 더 신비하다. 3000년 전에 우리 시대 사람들이 우가우가 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철저한 천문학이나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좀 깊게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느껴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자리 관찰도 빠질 수 없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보이기는 한데 이게 목성인지 아닌지. 오늘 배운 별자리를 기념품으로 만들어보는 것이 체험활동의 마지막 코스. 고인돌을 실제로 구경해보고 만들기도 해보니까 신나고 재밌었어요. 고인돌을 본 나의 추억이 영원히 마음속에 있기를. 작년에도 왔고 이번에도 다시 한번 찾았는데요. 와보니까 애들이 아주 좋아하고 교육적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말레이시아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고창 고인돌 유적지를 찾았다. 한국이 유네스코 유산을 어떻게 보호, 관리, 운영하는지 그 실태를 둘러보고 자국의 문화유산 관리 행정에 참고하기 위해서다.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고인돌을 배경 삼아 흥겨운 판소리 앞마당이 펼쳐졌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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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
We would like to learn from Korea's beautiful landscape, also how you preserve your natural heritage, especially a dolmen. This is my first time looking at the dolmen, so it's very enlightening for me to learn new things about Korea, also about your rich treasure here. 유네스코 지질공원 실사단도 방문했다.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권에 대한 재인증 실사를 마치고 고창을 찾은 것이다. 지난 2017년 고창 고인돌 유적지가 포함된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이 국가지질공원에 지정됐다. 다음 목표는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이다.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사전 실사여서 그런지 실사단과 군 관계자 모두 사뭇 진지한 표정입니다. 주말 오후 부기 매산마을 앞마당에 장이 섰다. 마을 주민들이 손수 키우고 있는 각종 과일이며 생활용품들이 이곳 장터에서 판매된다. 그리고 잡곡 같은 것도 제가 다 농사 지은 거. 대추도 여기 가면은 대추 맛이 있어요. 논에다 좀 했거든요. 하고 이렇게 사과 대추를 좀 재배해가지고 팔고 있고 도움이 많이 돼요. 이 농산물을 팔면서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자연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또 말씀해주고 고인돌 유적지 인근 주민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현재 해설사, 운곡습지 지킴이 등으로 활동하면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활동은 문화유산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대를 권장하는 유네스코의 정책에도 부합한다. 세계유산위원회가 등재하는 세계유산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공동소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유산이 그것이다. 2000년 12월 고창 고인돌 유적이 화순, 강화와 함께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2021년 7월 고창 갯벌이 서천, 신안, 보성, 순천 갯벌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이로써 고창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인류무형유산과 더불어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까지 아주 특별한 유산 5개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자연유산의 조건이 어떻게 역사문화랑 이어져서 그 문화를 만들었느냐에까지 이어주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복합유산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창 고인돌 유적이 역사 문화 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고창의 핵심 콘텐츠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문화의 힘이 곧 국력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랑 고인돌 역시 K컬처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가 중 하나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까르낙 지방의 열석을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산, 관광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인돌도 스토리텔링을 가미하고 홍보를 강화해서 경쟁력을 높인다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게 될 것이고 자연스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가 지자 고창 고인돌 유적지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기 시작한다. 고인돌과 미디어 아트가 서로 만난 것이다. 박물관 입구에 세워진 고인돌이 긴 잠에서 깨어나고 건물 외벽은 스크린이 되어 고인돌 이야기를 들려준다.
드넓은 유적지가 나무와 동물, 고래가 춤추는 빛의 캔버스로 변신하고 뒤주 바위와 마당 바위에서는 나비가 날고 온갖 꽃들이 피어난다. 가을밤을 화려하게 수놓은 빛의 향연,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옛 선조들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인돌 유적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먼 옛날 고인돌을 축조하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흘렸던 땀의 의미와 협력의 정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지혜를 후손들이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매화꽃잎처럼 온 천지에 흩뿌려져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온 고인돌. 먼 옛날 맨손으로 돌을 깨 거대한 돌무덤을 만들어낸 선조들의 지혜와 인내를 배운다. 이 땅에 터잡고 문명을 일궈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해준 그들을 기억한다.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에서 옛 선조들이 들려주는 소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한다.